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기업이 앞다투어 둥지를 틀고 사람들은 줄지어 찾아들고 지역이 활기로 가득 찬 모습, 모든 지자체의 꿈일 텐데요. 그 꿈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송에서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운영 방안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힘을 믿으며 300만 도민과 특별자치도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간,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오늘 소개할 지자체는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산림정원 도시 아리랑의 고장 국민고향 정선군입니다. 자, 쉐리투게더 오늘 그럼 출연자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기 위해 쓰고 계신 최승준 정선군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정선군수 최승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의 전망과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줄 최고의 강원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학입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쉐리 투게더 최승준 군수님, 이원학 실장님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군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악한 교통망 개선 그리고 산림을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폐광지 또 교통오지라는 한계를 벗고 살고 싶은 정선, 돌아오는 정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망 구축, 국가정원 조성 실현, 정선군의 해법은 주제로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취임식에서 직접 PPT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와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군은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금년 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교통호지였던 우리 군과 강원 남부 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타 대상 그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쾌거가 있었고요. 또 KTX EMU 150 열차가 금년도 개통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영월과 태백시, 삼척시와 함께 금년 중에 이것이 이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 그리고 KTX 경강선 진부역에서부터 나전역을 연결하는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제 관광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웰리스 관광 사업으로 전환해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웰리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에 많은 어려움을 코로나 시국에 겪었습니다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이 어려워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 한 300여 명 정도의 라오스 계절 근로자가 우리 군 관내에 농가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그 인력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농자재 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가격 보상을 10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선 아리랑의 세계화에 첫 발을 내딛는 쾌거가 지난 3월 달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세계 공연 축제에 참가해서 많은 세계 언론과 그 관계자로부터 그 호평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영국 에딘버러 축제에도 정식으로 초청을 받는 세계화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네요. 도로하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웰리스 포함해서 관광 활성화, 농촌 농업 지원, 그리고 정선 아리랑 세계와 같은 문화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실 텐데 어떤 말씀 위주로 주실 계획이십니까? 네, 군수님께서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정선의 변화가 느껴지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네. 이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폐광 지역의 공통 관심사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도로, 철도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논리. 두 번째는 올림픽 최고 유산인 가리왕산을 통한 지역의 발전 전략. 세 번째는 우리나라 유일의 그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죠. 강원랜드의 그 규제 해소를 통한 또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방향, 이것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 이것들에 대해서 군수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토론 시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정선 군민들은 군 행정과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정선에 사시면서 이건 좀 불편하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병원은 진짜 불편해.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제 병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을 위한 병원이 없어서 응급 환자가 이렇게 생기면 꼭 헬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가는 도중에 많이 또 사고가 일어나니까. 교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그게 힘들죠. 진부에서 여기에 4차선, 새마을에서 여기 4차선이라도 떼주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주차장이 좀 많이 협소해요. 주말마다 늘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관광객들 가족 단위로 오셔도 시장 안에 들어오셨다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냥 다 가시고. 강원랜드 서비스가 부족한지 손님들이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감이 되고요. 강원랜드 그 직원들 친절하지 않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정선에 자랑거리 있으신가요? 자연이 너무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걸로 최고니까. 여름엔 아주 시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스카이워크나 지바이어 같은 거. 레일바이크, 동면 함동굴. 오일장 시장을 꼭 보셔야 되고요. 아우라지도 함께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물 붙이기, 수수부꾸미, 옥수수로 만드는 올창무, 그리고 코뚱치기 곤드레나발. 일단 먹거리하고 구경거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공수님 우리 정선 교통편도 좀 넓혀주시고 광고를 좀 많이 해주셔갖고 좀 정선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조금 마련을 하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청년물 지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지노하고 여기 그 지역 그 상생하는 그 문제를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북을 위해서 타워 주차장과 먹거리 조성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속에 국가정원을 만들면은 가리왕산이 1650m인가 아마 그렇게 높고 품이 넓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다스리면 정선이 훨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수님께서 아주 메모까지 하시면서 꼼꼼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걸 봤는데, 군수님, 국민들 인터뷰 중에서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몰이라든가 청년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 정책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의료 환경이라든지 또 그 도시와 못지않은 그런 문화적인 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또 외지 청년들이 정선에 유입되도록 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평면에다가 특화된 이제 정선 청년 그 마을을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목수 그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양성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 이제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 육성 아카데미 대입시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다 공무원반을 운영을 해서 기회를 좀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과 사북 시장의 청년몰을 조성을 해서 창업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지역들보다 우선하는 것이 강원랜드에 많은 청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정책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정선이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릴 만큼 도로 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좀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철도망 사업으로 태백선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 투입을 강원 남부 폐광 지역 4개 시군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준고속 열차가 운행되면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약 40여 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수님, 철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었고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운행되는 EMU 150 열차를 그대로 이제 환승하지 않고 그 열차 그대로 해서 민둥산역과 사북역을 거쳐서 태백동의 삼척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 협의를 KTX 측과 우리 영월 태백 정선 삼척과 함께 협의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거기 이제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시군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그런 적자를 보전을 해주고 금년 내로 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도 교통뿐이 아니고 도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고속도로 개통도 좀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현재 남북 9쪽 고속도로 어디까지 개통이 됐는지 또 정선을 경유하는 건설 방안은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아마 그 도민들께서 이제 접해본 그 경험이 많이 없을 겁니다. 양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정선을 지나서 경북 영천 그리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영천까지는 고속도로 건설이 이제 완성이 돼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5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것이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권에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으면은 동서고속도로와 함께 우리 정선군을 십자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먼 훗날 얘기지만 그 작업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정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9쪽 고속도로는 무엇보다 이 사업 국내에서 가장 낙후된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가 의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남북 9쪽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 6축에 비해서 남북 9축은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모르는 생소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런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노선이 지나는 시군, 도, 다양한 그 지역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 설득하려면 다양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시군 사이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망 사업 가운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평택 제천 구간은 2015년에 개통을 했고요. 또 제천 영월 구간 29km입니다. 2020년도에 예타 조사를 통과해서 2032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영월 삼척 구간은 군수님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평택 그 삼척간 고속도로 구간이 지금 제천까지 건설되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이제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예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잔여 구간 90km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백두대간을 통과해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가 공사비가 거의 2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투자 대비한 성과 효과 면에서 소위 편익 비용 분석을 하게 되면은 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그런 국책 사업에서 늘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까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륙의 유일한 교통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한 지역의 낙후를 보면은 정말 그 네 곳 다 소멸 예정 도시로 분류가 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이 동서 구축 고속도로가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평택에서 제천까지 오듯이 2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실기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잘라서 좀 양측에서 동시 착공을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돼서 폐광 지역의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네. 평택 사척 간의 동서 6쪽 고속도로 또 양구 부산 간 남북 9쪽 고속도로가 개통해서 연계하고 거기다가 청량리 태백 준고속 열차 EMU 150 이게 정선까지 연장 운행이 되면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고속도로가 십자로 정선을 지나가고 KTX 그 고속열차, 준고속열차가 정선을 2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하면 사실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광 이후에 14만 인구가 지금 3만 5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군에서 고령으로 사망하신 분이 518분이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10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한 500여 명씩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열악한 여건이라도 그런 교통망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정선이 살만한 고장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객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편해지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텐데 관광지로서의 정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숙박시설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편의시설 충분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관내에는 하이온 리조트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의 그런 리조트 시설이 있고 또 파크로시 호텔과 또 루미지안 가든 등의 웰리스 관광 시설지가 3곳이나 전국에 20곳밖에 없는데 그중에 3곳이 정선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기반 시설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아시는 대로 정선은 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자연 환경을 확보한 그런 자산이 있는 곳이고 또 아리랑의 전통 문화도 함께 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세대 관광 산업, 과거의 볼거리 위주 관광에서 이제 문화적인 그 인문학적인 스토리가 있는 정선 같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웰리스 관광 사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 국책형 교통망 사업 조기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들, 또 보완해야 될 점들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군수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꿈 같은 그런 교통망들이 이제 차츰차츰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에 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SOC들 사업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시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우리 스스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혜의 자연환경, 그다음에 웰리스라는 요새의 그런 트렌드, 정선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들을 결합해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면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확충하는 노력들 절실히 정선군에서 추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군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교통망 사업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정선군이 또 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그 원대한 포부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꾸미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선 가리왕산은 한국 최고의 원시림이자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100대 명산인데요.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에 활용된 케이블카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휴일에는 많이
1000명은 네, 1000명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하한자리 1000명이고 어저께는 500명 거의 통과했는데 지난 5월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복원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던 알파인 스키장은 숲으로 복구하고 케이블카는 주민의 뜻에 따라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이 결정됐습니다. 아주 공기도 맑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좋네요. 너무 멋있어요. 시스 몽블렁한 것 같아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으로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도 제약 없이 가리왕산의 생태자원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선호분이라 가시면서 저기 탱크에서 이런 시설을 이거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와 보시면은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하부역인 수감역에서 해발 1381m 정상의 가리왕산역까지 케이블카로 약 20분 소요되는데요. 상부에는 2400제곱미터의 생태탐방 데크로드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성군은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유치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고 8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림픽 문화유산도 보존하고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생태복원의 가장 기본 방향에 적합한 게 국가정원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정자연의 보고인 가리왕산이 복원된다면 난개발 방지와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적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또 인구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가리왕산 올림픽이 국가정원으로 꼭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군의 신성장 동력인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 전국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해 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인데요.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자리하길 바라봅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사실 국가정원 하면은 1호는 전남 순천만이고요. 2호는 울산의 태화강이 조성돼 있는데 모두 이게 해변 수변형 정원이거든요. 가리왕산 국가정원은 전국 최초입니다. 산림형 국가정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군수님,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자료 화면에 보시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산림 기반형 국가정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리적으로 1호, 2호 정원이 영남과 호남 남쪽 끝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해서 우리 3호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중부 지역의 유일한 정원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당위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올림픽 끝난 이후에 환경단체 회원이나 많은 국민들이 가리왕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사실은 갈등의 그런 상징 같은 존재가 이제 가리왕산인데 이러한 부분도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정원을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이제 운영 관리하는 것도 국가가 직접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산림 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2배나 넘는 그런 이제 커다란 면적인데도 8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선군의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은 이제 숲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선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강원도 전체가 사실은 정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수도권에다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남한강, 북한강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산림도 유전자원 보호 이름이라든지 또 관리구역 등으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한반도의 어떤 호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원을 잘 가꾸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어서 정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춘천도 만들고 강릉도 만들고 18개 시군이 다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만들어가면은 세계적인 알프스 같은 그러한 이제 정원 도시로 강원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민 인터뷰에서 한 군민께서도 가리왕산의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면 정선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 이런 의견까지 그렇게 주셨는데 기대하고 있죠. 네. 이 국가정원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 네, 한 50만 평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호 정원이나 2호 정원과 비슷한 이제 면적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스로프를 중심으로 그때 하단부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테마를 가진 정원을 조성을 하고 또 상층부에 유전자원 보호림이 있던 지역에는 생태를 상대로 이제 복원하는 그 과정을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도록 하고 지금 케이블카를 통해서 1381m 하봉 정상까지 누구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유아들도 케이블카를 타고 손쉽게 산 정상까지 가서 야간에는 이제 육안으로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를 이제 조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주변에 빛공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누구나 국민 누구나 함께 와서 숲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가리왕산은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장님, 정원 조성은 어디에 어떤 비중을 두고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또 국가정원이 관광 상품으로서 갖는 가치는 얼마나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서 3월 달에 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었습니다. 예. 올라가면서 느낀 게 왜 여기를 국가정원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 환경을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가치가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가정원의 복원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복원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을 개발했다든지 개발을 했던 뭐 군대라든지 이런 개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 국가정원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네. 뭐냐면 우리가 복원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했을 때 생태가 보존되고 우리 미래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지의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정선 국가정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관광지 효과로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3시간이 걸리는 순천에 갔을 때 그 순천만 국가정원을 보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웰리스 환경이 중시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정선군 지역경제 근간은 역시 강원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카지노라고 하는 점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군수님. 어떤 규제로 묶여 있고 규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강원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5,000명의 종업원과 그리고 그 지역 상권도 사실 그 강원랜드 내장객에 의존하는 그런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강원랜드가 없었다면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정선군의 인구가 3만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할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장객의 출입 일수를 제한을 하고 또 출입 시간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총량을 1조 6천억 원으로 이제 묶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테이블 증설이라든지 또 머신이라든지 또 게임장의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동남아의 뭐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에 비교해서 상당히 그 게임 환경이 열악하니까 많은 내장객들이 내국인들이 인근 지역의 마카오나 이런 곳에 이제 원정 도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한 80만 명 정도가 외국 카지노를 찾는다 그래요. 그럼 수조 원의 소중한 외화를 낭비를 하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있고 또 코로나19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그 불법 사설 카지노가 확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합법적인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전체에 아마 10배, 20배 정도의 지하 음성적인 그런 이제 사설 카지노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도박 중독을 규제한다는 목적이 오히려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결과와 또 지역의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폐특법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도박 중독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은 시간을 규제하고 출입 일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내장객이 강원랜드에 출입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것에 이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되면은 과몰입하게 돼가지고 과도한 베팅으로 인해 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순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에 오픈 카지노가 2곳이나 외국의 거대한 자본이 10조 원이나 투자가 돼가지고 설립이 되게 되면은 거리상으로 이동 거리로 보면은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일본 가는 시간이나 강원랜드 육로로 오는 시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강원랜드 지금처럼 그런 열악한 게임 환경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손쉽게 외국 카지노나 아니면 불법 사설 카지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특법 제정 취지 그리고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이제는 강원랜드의 규제를 과감하게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 당국의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 사행성 감독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셔서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우리 국민들과 폐광 지역 모든 시군이 합쳐서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강원랜드 영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폐광 지역에 조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회생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말씀하셨듯이 폐특법이 1995년에 발효됐으니까 28년. 강원랜드가 설립 199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2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군수님, 강원랜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폐광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이시고 또 규제가 풀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강원랜드 리조트의 여러 가지 이제 카지노, 비카지노 부분 사업들도 스키장, 뭐 골프장, 그다음에 워터파크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글로벌한 그 가족형 리조트로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놀이 시설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도박장 이미지를 벗고 그렇게 글로벌 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정부에다가 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원랜드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면은 충분히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랜드가 그런 세계적인 인근의 카지노 리조트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떤 강원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어쨌든 군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족형 복합 리조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지역의 우리 폐광 그 이제 문화와 또 아리랑 그리고 정암사 이제 국보 330여 수마노탑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문화 이러한 그 관광 그 산업과 접목시켜 가지고 정선을 찾아오면은 그러한 이제 카지노 도박만 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와서 쉬고 명상하고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러한 그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원학 실장님이야말로 강원랜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참 누구보다도 꾸준히 고민을 하고 계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군에서도 복합 리조트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강원랜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강원랜드는 민간 기업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외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경쟁을 하려면 카지노도 중요하지만 카지노 외적인 부분들 와서 먹고 놀고 즐길 거리들이 필요한데 이런 투자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해외에 이런 복합 리조트에 많이들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이유가 게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강원랜드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인근에 동원탄자 개발이라든지 삼탄 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외국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매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에서 폐특법에서 이제 개정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별자치도법 또 개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폐특법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랜드가 진짜 마카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복합 리조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노력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정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인데요. 군수님 취임 1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선군을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어떤 군수로 남고 싶으신지 정리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선군의 지금의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전국의 많은 지방도시들, 86개의 지방도시들이 소멸 예정 위험을 이제 겪고 있지만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조트로 복합 리조트로 성장하면은 많은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가을이왕산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 도시로 간다고 하면은 녹색 성장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것이고 정말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들이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과 국민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모든 700여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목표를 두고 쉼 없이 일을 해서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원학 실장님도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강원도를 포함해서 정선, 폐광 지역 모두가 지역 소멸, 인구 감소 걱정이 많고요. 특히 청년층의 그 지역에서 이탈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선에서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3월 달에 정선에서 그 젊은 창업가들이 주관하는 로컬 서밋 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예. 청년들의 열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선에서 이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정선에서 만들어진다면 정선이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연방송과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오늘은 최승준 정선 군수님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길 만한 이슈워드를 선정해보는 시간인데요. 군수님 한 단어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고 뭐 노래 가사에 빗대셔도 좋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토론 주제가 교통망 구축, 국가정원 조성 실현, 정선군의 해법은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이슈워드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가장 기승전결 중요한 사업이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중에서 뒤에 두 글자 정원을 키워드 이슈로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 두 글자를 짚어주셨는데 이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선 군민이 정말 원하면 국가정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으로 깨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은 최승준 정선군수와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모시고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근사하게 조성된 국가정원에서 여유를 누리고 또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복합 리조트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 정선의 그 모든 꿈이
실현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